안녕하세요. 저는 간섭 많은 시누이 때문에 이혼을 해버린 이혼녀입니다. 다들 이혼까지를 결혼의 끝이라고 보고서 결혼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들 어디까지 참고 살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도 남들이 참는 만큼 저도 버티고 살아야 하는 건지, 남들은 어떤 이유로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견디면서 살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인사말에 말씀드렸다시피 간섭 때문에 이혼을 선택한 경우입니다. 제 주변에서 종종 간섭, 그까짓것 결혼을 하면 당연히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그런 것도 모르고 결혼을 했냐는 말을 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결혼이 뭔지 잘 모르고 결혼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배우고 익혀서 결혼을 해야 했던 건지도 잘 몰랐어요. 간섭을 참으려고 결혼한 게 아니라 저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 결혼을 한 거거든요. 행복하려면 고통 정도는 감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작 고통 때문에 행복 느낄 여력이 전혀 없어져 버리면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간섭이란 건 친가족한테 들어도 스트레스가 되는데 처음부터 경계심을 갖고 마주해야 되는 시댁에서 간섭이 오잖아요? 그거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일과도 같습니다. 저만 이런 거 아니라고 봐요. 제게는 가족 관계가 아주 화목한 집에서 자란 남편이 있는데요. 한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 집안의 분위기를 잘 파악하라는 말이 도는 것도 그만큼 집안 배경이 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와 결혼할 남자는 집안이 가정적이고 화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혼 인사를 가서 처음 마주한 시댁은 삭막한 저희 집안보다 너무 따뜻하고 웃음이 많은 곳이더라고요. 부모는 부모라서 자식을 위하고 자식은 자식이라서 부모를 위하는 성인군자 같은 집안을 저는 남편 덕에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는 신우가 없었어요. 단란하게 넷이서 식사를 하면서 남편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얼마나 정이 가득한 집안인지를 듣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우리 딸이랑 아들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싸우고 말고 할 것도 없었어요. 이미 우리 딸이 동생을 자기 조카 보듯 아들 보듯 그렇게 나대신 키웠는데 누나가 그렇게 헌신해주니 아들도 알아서 누나한테 잘하고 그렇게 컸어요. 나랑 우리 바깥 양반은 아무것도 한 게 없었을 정도라니까. 애들이 알아서 잘 커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지금도 남매끼리 우애가 깊어서 어디 가서 이런 소리 자랑하면 다들 놀라더라고. 여자, 남자 형제는 다 큰 성인이 되면 서로 얼굴도 잘 안 보고 산다고 하던데, 그런 집안에 비하면 우리 집안이 유별나긴 해요. 그래도 피를 나눈 혈육인데 서로 안 보고 살면 얼마나 아쉬운 일이겠어요. 당연하지. 같이 자란 가족인데 안 보고 살면 되나? 더군다나 누나가 나한테 좀 특별한 사람이야? 물론 나랑 누나를 이렇게 잘 키워준 부모님 덕분이 크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처럼 이렇게 사이좋은 가정도 드물더라고. 이래서 집에 어른들이 자식들한테 본보기가 잘 되어야 하나 봐. 우리 엄마 아빠처럼. 남편한테는 남편보다 나이 9살 많은 누나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신우인 거죠. 시부모 말로는 신우가 평소 남편을 키우다시피 자랐다고 합니다. 실제 남편은 시부모의 사랑보다 신우의 사랑을 더 크게 느꼈다고 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다들 부모님 찾을 때 남편은 신우를 찾으며 신우에게 학교 행사 참여를 원했다고 했고, 사춘기 땐 자기 부모랑은 말을 안 섞어도 신우만큼은 남편의 해결사 같은 존재였다고 했습니다. 신우가 거의 제2의 엄마라고 해도 될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듣자 하니 남편 생일마다 신우가 아주 통 크게 선물하기까지 했더라고요. 남편이 학생일 때는 브랜드 옷, 명품 시계 등을 흔쾌히 사줬고, 남편이 사회인 되고 나서는 차, 전세 오피스텔, 지갑 등을 선물한 걸로 들었습니다.
남편은 신우랑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학생 때 용돈이 없어 본 적이 없었대요. 자기 또래들이 한 달에 5만 원 받을 때 자기는 2배 이상을 받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남편도 신우가 주는 마음을 알아서 늘 자기 누나한테 감사하며 살고 있다고 저랑 연애할 때 얘기한 적 있었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가장 어화둥둥 소중하게 키워진 자식, 제 남편이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부럽기도 했어요. 저는 형제자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맞벌이라서 저 혼자 집에 있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시부모는 남편을 사랑으로 키운 만큼 제게도 다정한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사하러 간 자리에서 저도 모르게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했어요. 제가 남편 앞에서도 저의 내숭기 없는 모습을 저절로 드러내곤 했는데 이런 다복한 가정에서 자란 남편의 곁이 아무래도 제게 편안함을 주었다는 걸 깨닫기도 한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집안을 보고 나니 남편과의 결혼은 더 이상 고민할 게 없는 문제가 되었어요. 우리는 상견례까지 걱정 없이 진행이 되었고 아주 만족스러운 식을 올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신우의 존재는 제게 그저 하나 있는 형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신우와의 문제는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터졌다는 거죠. 남편과 저는 서로에 대한 마음의 크기가 눈에 보이는 케이스였는데요. 초반에는 남편이 저를 좀 더 많이 좋아하는 게 티가 났었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허락받을 때만 해도 시부모는 자기 아들이 좋다고 하는 사람에게 장가를 보낼 생각이었다고 저를 좋아해 주셨고, 신우는 얼굴을 잘 못 본 것도 있었지만 당시 크게 두드러지는 반응은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신우가 무반응이었던 이유는 자기 동생과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자기 동생의 뜻을 거스르지 못했던 것 같네요. 어쨌든 남편은 제게 푹 빠진 후로 점차 시댁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건 결혼을 하고 신혼 때에 좀 심했습니다. 아무리 개성시대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댁 사람들 생일은 챙겨야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저랑 놀러 갈 생각만 하면서 대책 없이 자꾸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시부모는 그저 남편이 원 없이 하는 대로 내버려두는 타입이었던지라 자기들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부부끼리 잘만 살아달라는 입장이셨어요. 그러나 신우는 달랐죠. 당시에는 신우와 시부모는 확연히 다른 존재라는 걸 눈치 못 챘던 게 제가 한 수 부족했던 면이 아니었나 후회가 됩니다. 어쨌든 한 번은 신우 생일이 다가온 시점이었는데 남편이 뜬금없이 일본 여행 가려고 표를 끊었다길래 당황했었거든요. 제가 신우 생일을 언급하니까 아예 신우 생일을 망각하기까지 했더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는 제가 들어도 좀 서운한 말이었습니다. 뭘 누나까지 챙겨. 내가 알아서 돈 붙여주면 돼. 누나 원래 낯간지럽게 기념일 챙기는 거 안 좋아하거든. 내 돈 지금 자기한테 쓰는 걸로도 모자라. 배우자 생겼는데 다 큰 누나 챙길 여력이 어딨겠냐? 나 이미 누나한테 생일 선물 안 준 지 오래됐는데? 남편은 신혼 때뿐만 아니라 저를 알게 된 후부터 점차 신우의 관심에 대응을 소홀히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건 저도 그날 물어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신우한테 아낌없이 돈을 쓰던 남편은 저를 만난 후로 그 해픈 마인드를 제게 베풀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돈과 시간은 전부 제 몫이 되었다는 거죠. 사실 이때만 해도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우애 좋은 남매였다고 해도 각자 가정이 생기면 우애도 적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남편이 자기 누나에게 소홀해지고 제게 관심을 쏟는 건 결혼할 사이에 솔직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로 훗날 이혼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신우 때문에 제가 한 여자에게서 남편을 뺏은 상간녀 같다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신우는 시댁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 처지였는데요. 갈 때마다 마주치는 건 아니었어도 한 번씩은 봤었단 말이죠.
그런데 몇 안 되는 만남마다 제 기분이 이상하리만치 찝찝해졌어요. 올케는 혹시 술 좋아하는 편인가? 좀 활동적이야? 평소 기가 센 편은 아니지? 연애하면서 내 동생이랑 몇 번이나 싸워봤어? 제게 뭐 적대적으로 묻는 건 아니었고요. 그냥 순수한 말투로 좀 솔직하게 궁금해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신우의 직설적인 질문이 좀 얼떨떨하긴 했지만 대답 못할 것도 없어서 저 또한 솔직하게 말을 했죠. 술 원래 안 좋아하고 집에서 노는 걸 즐기고 기세다는 말은 살면서 한 번도 못 들어봤고 남편이랑은 다툰 적이 없다고요. 그랬더니 신우가 방긋 웃으면서 제게 착하다고 말했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30대였는데 누가 머리를 쓰다듬으니까 기분이 오묘하더라고요. 다 늙은 나이에 이게 칭찬받을 일인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뭔가 검사받은 느낌이 들어 좀 별로였어요. 하지만 그 정도까지만 제 신경을 조금씩 긁었지 더 과감하게 선을 넘는 짓은 안 하더군요. 시댁에서 마주칠 때마다 남편과의 관계를 묻길래 솔직히 선을 넘어도 진작 넘겠구나 예측했었거든요. 어쨌든 그 뒤로 신우는 제게 착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좋게 봐주시는구나 싶어서 그런 가벼운 칭찬도 감사하기만 했는데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이게 칭찬보다는 세뇌 비슷하게 들리더라고요. 역시나 다 이유 있었던 거였어요. 사람이 이렇게 교활한 짓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전혀 생각도 않고 있었습니다. 당장 생각나는 사건의 시작을 떠올려 보니 제가 모처럼 출근을 안 하고 쉬고 있는 날이 기억나네요. 그날은 아침부터 갑자기 신우가 들이닥쳤는데요. 제가 그때 아직 자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쉬는 날인 걸 알고 있었고 쉬는 날에는 제가 늦잠 자는 걸 좋아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행 가는 경우 아니면 쉬는 날엔 제게 일찍 전화하지도 않던 남편이 갑자기 저를 깨우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신우가 찾아왔으니까 인사를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뭔 신우? 당시 제가 잠결에 들은 말이라 그저 꿈을 꾸는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신우가 곧 찬바람을 묻히고 온 옷차림 그대로 우리 안방까지 들이닥쳐서는 커튼을 치는 바람에 제가 눈살을 찌푸리며 일어나게 되었어요. 옳게 해가 중천에 떴어. 애도 아니고 아직까지 뒹굴고 있으면 어떡해? 새댁이 됐으면 새댁답게 쉬는 날 남편 밥도 일찍 챙겨주고 집안 정리도 좀 하고 그래야지. 신혼살림 시작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거실이 엉망이더라. 짐 정리 안 했어? 아직 시간 8시 정도밖에 안 되었을 시간이었습니다. 제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쉬는 날 늦잠을 자는 것인데 그걸 방해받으니까 순간적으로 열이 확 뻗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감정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기에 최대한 높아지려는 목소리를 가라앉혔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오신다는 연락은 못 받았는데 어제 연락 주셨으면 제가 집도 미리 좀 치우고 준비하고 있었을 텐데요. 우리 착한 올케. 거봐라 기성아. 네 와이프 착해서 괜찮을 거라고 했지? 아니, 네 남편이 올케 너 쉬는데 오늘은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 근데 올케는 그런 거에 마음 꽁에 있는 사람 아니잖아. 내가 본 올케는 되게 착한 사람이던데 나 사람 보는 눈 좋거든. 올케 보니까 싫은 소리 잘 못하고 예의 엄청 바른 타입 맞지? 신우는 그날도 어김없이 저를 칭찬했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알겠더군요. 저더러 착하다고 그리 입에 달고 살던 이유가 뭔지 이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신우는 우리 부부의 우위에 있으려고 하면서 자기 남동생을 향한 애정을 끊지 못해 간섭하려고 제게 착한 올케가 되어라 그리 세뇌시키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나쁘게 돌려 해석하면 자기 하는 짓에 입 닫고 토달지 말라는 뜻과도 같았죠. 물론 그것이 제 신경을 긁긴 했어도 분위기를 뒤집어 엎을 만큼 자극적인 건 아니라서 무시하고 넘겼습니다. 우선은 남편이 저질러 놓은 판을 해결해야 했어요. 제게 상의도 안 하고 신우를 집에 들인 남편에게 무척 화가 났지만
그건 눈앞에 닥친 상황을 끝낸 다음에 논하기로 하고 미뤄야 했습니다. 우리 집에 온 시댁 식구부터 대접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겨우 씻고 나왔는데 신우가 먼저 나서서 뚝딱뚝딱 아침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씻고 나온 걸 알고는 저한테 이거 어디 있냐 저거 어디 있냐 질문을 많이도 했습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어렵지 않은 곳에 다 있는데도 신우는 눈앞에 가위마저 어딨냐고 제게 꼬치꼬치 말을 걸었어요. 아유, 안 되겠다. 내 집 아니라서 뭘 못하겠네. 집주인이 아침 준비 좀 해야겠어. 괜히 살림 주인 대신 나섰다가 올케한테 미움받으면 안 되니까. 나는 저기 물러나 있을게. 참, 내가 꽃게 사왔거든? 기성이가 꽃게탕 좋아하잖아. 이참에 올케 요리 실력도 좀 볼까? 아, 농담이니까 긴장하지는 말고. 그러면서 신우는 남편 있는 거실로 조르륵 나가서는 남편 머리에 지어진 까치집을 귀여워하고 있었습니다. 사이좋은 남매 참 많이 부러워했었는데 저건 부러운 걸 별개로 재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꽃게를 씻는 동안 신우 혼자서 뭘 뚝딱뚝딱 거리고 있길래 기초공사라도 만들어 놓은 줄 알았더니 정작 손질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황당해서 남편이랑 신우 있는 곳을 몇 번이나 돌아봤더니 남편이 앉아서 제 눈치를 좀 보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하도 많이 관찰한 사람이었던지라 제 눈썹이 올라가기만 해도 제가 무슨 기분을 느끼고 있는지 다 아는 사람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지금 굉장히 불쾌한 상태라는 걸 남편이 눈치챈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오려는 남편이 엉덩이를 떼는 걸 봤는데 신우가 갑자기 남편한테 용돈을 주는 바람에 다시 엉덩이를 붙여 앉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남편에게 30만 원 가량을 주면서 올케랑 옷 한 벌 해입으라고 선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솔직히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30만 원으로 성인 남녀 옷 한 벌씩 사입으라는 거 저만 웃긴가요? 굉장히 대단한 용돈을 주는 것처럼 당당하게 봉투를 건네길래 저는 우리끼리 브랜드 점퍼나 하나씩 사입으라고 돈 좀 꽤나 주는 줄 알았습니다. 30만 원이면 그냥 보세옷 사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했다면 그 30만 원의 가치가 좀 더 높게 보였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신우는 올 때마다 남편한테 소액의 돈을 찔끔찔끔 챙겨주었는데요. 아마 그걸 빌미로 더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낌새가 좀 보였어요. 자기가 돈을 주는 물주이니까 알아서 굽신거리라든지 자기가 우리 부부에게 투자를 해주고 있으니 참견할 만한 자격이 있다는 식이던지 말입니다. 그리고 신우는 돈을 줄 때 항상 제가 듣는 곳에서 말은 올케랑 같이 써 했지만 정작 뒤이어 붙이는 말들을 들으면 결국 그 돈은 전부 자기 동생한테 바치는 뇌물 같은 거였어요. 너 지난번에 차 수리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 차 유지비가 돈 많이 들잖아. 거기 보탰어. 아니면 이번에 남자 신발 좋은 거 많이 나왔더라. 이참에 하나 사던지. 이런 식으로 남편 혼자서만 돈을 쓰도록 그 목적을 만들어주면서 용돈을 건넸습니다. 저야 뭐 더럽고 치사해서 그 돈이 욕심났던 적은 딱히 없었는데 신우의 은근한 여우짓이 눈앞에 보이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 뒤로도 신우는 계속 우리 집을 출석하듯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제 눈치를 보다가도 나중에는 당연하다는 듯 신우를 받아들였어요. 어떤 날에는 제가 집에 없는데도 남편이랑 신우 둘이서 우리 신혼집을 떡하니 차지해 영화를 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신우가 집으로 돌아가고 남편한테 신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꺼낸 적 있었는데요. 솔직히 형님, 지금 선 넘고 있는 거야. 여보 잘 좀 생각해. 여기 당신 가족집 아니고 나랑 둘이 사는 신혼집이야. 내가 없는데 둘이 들어앉아서 시시덕거리고 있는 게 말이 돼? 야, 말이 좀 서운하다. 이 집 우리 누나가 해준 거 잊었어? 그리고 누나가 우리 같이 좋은 거 먹으러 가라고 또 용돈 주고 갔어. 요즘처럼 개인주의 세상에 이만큼이나 옳게 챙기는 시누이가 어딨냐? 배가 불러도 단단히 불렀구먼.
너 진짜 복 받은 줄 알아야 돼. 내 친구 어떻게 사는지 보여줘? 남편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신우가 제게 미치는 정신적 요인은 전혀 눈치채질 못했고 그저 돈을 주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눈만 씀뻑거릴 뿐이었습니다. 저더러 삐뚤게 생각하지 말라고 설득까지 하더라니까요. 물론 저희 신혼집 신우가 해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신혼집도 신혼집 나름 아닌가요? 다 썩어가는 빌라 하나를 매매도 아니고 전세로 덜컥 해준 거예요. 고작 이 정도로 콧대를 엄청 세우는데 제가 이걸 고마워해야 되는 건지도 솔직히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선물 받았다 말하기 민망한 빌라일 줄 알았으면 신우가 집 해준다고 집은 신경 쓰지 말라던 남편을 멱살 잡고서라도 말렸을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말하는 용돈 말인데요. 물론 신우가 20-30만 원씩 남편에게 용돈을 주는 것 자체만으로는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그걸 빌미로 판 벌리고 간섭하는 영역이 너무 크다는 게 스트레스인 겁니다. 남편에게 말해도 통하질 않으니 제 속만 타들어갔고 한편으로는 제가 정말 너무 꼬아서 생각하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신우가 드디어 선을 넘는 행동을 보이게 되었는데요. 우리 집을 들이닥치며 사생활을 관여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우리 부부 사이에 은밀한 영역까지도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너희 둘 궁합은 잘 맞니? 그런 거 안 맞으면 한쪽이 바람나. 아직은 피임해야 되는 거 알지? 내 동생 기반 좀 서면 애 낳는 게 좋을 것 같아. 너희 일주일에 몇 번 하니? 건강한 관계는 주에 한 번 하는 게 좋다던데. 내 동생 피곤할 테니까 달에 한 번으로 줄이자. 그렇잖아도 신우 행실에 작게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있었는데 이런 사사로운 영역까지 신우의 간섭이 닿으니까 더 쉽게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날 퇴근하고 온 남편한테 속에 응어리를 시시콜콜 풀었더니 남편도 신우가 너무 깊은 부분까지 간섭하니까 당황하긴 했나 봐요. 제 말에 표정이 굳어지는 거 있죠? 그러면서 자기가 입장 표명을 확실히 해야겠다고 신우랑 당분간 연락을 끊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신우에게 난생 처음 따끔하고 단호하게 경고를 한 것 같았어요. 대충 그간의 사사로운 간섭에 대해서 멈춰달라고 했겠죠. 우리 일이니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했겠죠. 뭐라고 했는지는 안 물어봐서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 하나둘씩 폭발하게 되었는데요. 한날 근무 중인데 자꾸 전화가 오길래 봤더니 신우한테서 온 거더라고요. 받을 수는 있었지만 잔소리할 게 뻔했기에 일부러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 전화가 수도 없이 울리더라고요. 집요함이 아주 독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퇴근할 때까지 수백 통이 제 전화의 부재중으로 떴고 마지막엔 문자 하나가 딱 날라와 있더군요. 어디 딴 데로 새지 말고 집에 바로 기어 들어오라는 문구였죠. 그날은 귀가하기 전부터 이미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각오하고 집에 갔더니 남편은 없고 신우 혼자 집 안에 들어차 있더라고요. 제가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인사를 하자마자 신우가 저한테 성큼 다가와서는 썩은 미소를 보였습니다. 착하다 해줬더니 순여시가 따로 없었네. 너 때문에 나랑 내 동생 사이 틀어졌거든? 대체 내 동생한테 뭐라고 짓거렸냐? 용돈 주고 집안 살림 챙겨주고 끼니 신경 써주고 내가 그것밖엔 더 했어? 올케는 이런 호의를 무례라고 보는 이상한 정신을 갖고 있나 봐? 저 착한 적 없는데요. 형님이 착하다 그렇게 착각하신 거겠죠. 남편도 형님이 사사건건 간섭하는 거 불쾌하던데 모르셨나 봐요? 형님이 별 사생활까지 다 간섭질한다면서 징그럽답니다. 대체 얼마나 기를 눌려놨으면 남편이 이런 사사로운 감정까지도 말 못했을까요? 진짜 남매 맞아요? 상하 관계 아니고 남의 집에 혼자 들어앉아 있는 것도 화가 났던지라 저는 더 필터링 없이 말을 깠습니다. 그러니까 신우가 부들부들 떨더니 이 악물고서 제 기싸대기를 날리더라고요. 꼴에 나이 먹고 힘만큼은 제대로 길러놨나 봐요.
제가 바로 중심 잃고 넘어져 버렸잖아요. 내 동생한테 어울리지도 않는 년을 군말 없이 내버려뒀더니 뭐라고? 네가 우리 남매 사이를 얼마나 안다고 지적질이야? 이 잡년아.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온다. 너 내 동생이랑 갈라설 준비해라. 그러고 신우는 제 대꾸를 들을 생각도 없이 집을 쌩 나가버리더군요. 그럼 저는 신우에게 못 푼 화를 그날 퇴근하고 온 남편을 붙잡아 또 불같이 따졌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남편 말이 자기도 내 불평 들어주기 지친다고 짜증을 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나는 누나랑 문제없이 잘만 지냈잖아. 그럼 네가 이상한 거 아니야? 누나가 뭐 틀린 말 했어? 용돈 준 거 맞고 우리 맞벌이 하니까 끼니 신경 써주는 것도 고마운 거고, 살림살이 신경 써야 될 마누라가 바깥을 놔두니까 누나가 대신해서 관리해주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오히려 네가 누나한테 고맙다고 돈을 줘도 시원찮을 판이거든? 등신 같은 놈. 지 누나 치마 폭에 가려서 앞 못 보는 줄도 모르네. 다 큰 새끼가 누나한테 우쭈쭈 받는 걸 사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우습다. 형제자매 없는 게 이렇게 서러운 적은 또 처음이야. 있었다면 네가 이 잡치는 내 기분을 개미 똥만큼이라도 느껴봤겠지? 집안 화목한 거랑 애정 과잉은 다른 건데. 내가 널 잘못 봐도 한참을 잘못 봤다. 말 다 했냐? 누나가 너랑 갈라서라는 거 겨우 비위 맞춰서 달래놨더니 말 그딴 식으로밖에 못해? 내가 평소에도 너 때문에 누나 앞에서 얼마나 곤란한지 알아? 나한테 누나는 부모님이나 다름없는 존재라고 했잖아. 부모랑 다름없는 거지. 그게 진짜 부모님이냐? 그리고 비위를 왜 맞춰? 누가 맞추래? 누나 부하이면 부하답게 누나가 시키는 대로 해. 네 누나가 너랑 나 갈라놓고 싶다잖냐. 난 더 이상 그 여자한테 놀아나기 싫으니까 너 혼자 평생 누나 손바닥 위에서 주물럭거려져라. 그러면서 제가 먼저 이혼 제안을 했더니 버럭하던 남편이 순간 흠칫하더군요. 남편은 제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거란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았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대로 돌아섰고 남편이랑 저녁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각방을 쓴 뒤 다음날 이혼 서류를 준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참 고맙게도 신우가 아침 일찍 출석해서 우리 집 초인종을 눌러주더라고요. 원래는 신우가 우리 집 비번도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 제가 새벽에 몰래 번호를 바꿔놨거든요. 남편이 우리 이혼하는 거 신우한테 말했을 거고, 그러면 이렇게 무작정 찾아올 것 같았으니까요. 이혼할 마당에 더 이상 제게 형님 되는 사람도 아니고 달가운 손님도 아니라서 저는 초인종 소리를 못 들은 척 출근 준비만 했는데요. 그러니 남편이 양치를 하다가 후다닥 나가서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어머머, 집에 사람이 없니? 왜 씻다 말고 나와서 문을 열어? 집에 개념 없는 여자가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남자가 고생을 한다. 우리 기성이 바쁜데 여자까지 잘못 만나서 이게 뭔 고생이야? 불쌍한 내 새끼. 남자가 대문 열면 안 되는 법이 신우만의 법전에는 있나 봅니다. 어쨌든 신우가 아침 대바람부터 찾아온 이유는 역시 저희 이혼 때문이었어요. 고맙게도 직접 이혼 서류를 챙겨왔더라고요. 굳이 제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되었잖아요. 그 친절함에 감동해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신우는 오자마자 합의 이혼하라고 이래라 저래라 또 명령질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내용이고 뭐고를 떠나서 목소리가 그냥 진짜 듣기 싫었어요. 근데 남편은 역시나 누나 말이 법이라고 보는 사람이라 신우가 시키는 대로 도장을 찾아오고 볼펜을 찾아오고 아주 충성스러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그동안 제가 남자랑 산 건지 남아랑 산 건지 헷갈리더군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일단 출근이 바빠서 준비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신우가 그런 저를 얌전히 내버려뒀을 리 있겠습니까? 옳게? 아, 이제 옳게도 아니지. 야, 귓구멍 막혔니? 와서 도장 찍으라잖아. 왜? 이제야 네가 뭘 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 못하겠니? 그럼 머리 받고 용서 좀 빌어보던가. 네 진심이 얼마나 전해지느냐에 따라 내가 이 이혼 없던 걸로 해줄 수도 있어.
신우 목적은 사실 이혼이 아니라 저거였던 듯 싶었습니다. 저를 끝내 무릎 꿇리고 싶었나 봐요. 기센 척하면서 어떻게든 제 우위에 있으려고 사족을 다하는 신우를 보니 제 눈에는 그저 신우가 일진놀이하는 고등학생으로밖에 안 보이더군요. 그래서 저도 신우가 좋아하는 찰떡선이 없는 화법으로 대답을 해주며 신발을 신었습니다. 네, 제 귓구멍이 꽉 막혀서 뭐라고 씨부리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내 신우도 아니고 그냥 할 일 없는 아줌마 같은데 내가 왜 아줌마 말을 들어야 되죠? 퇴근하고 나서 도장 찍을 테니까 그만 깝죽거리고 거기 두고 가세요. 그러고는 그대로 나와버렸더니 문 밖으로 신우가 비명을 지르는 게 들렸습니다.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지르던데 목청 한번 좋더라고요. 또 하나는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까지 겹쳐 들렸는데 대충 엿들어 보니까 신우가 시키는 대로 하면 제가 꼬리 내리고 얌전히 고개를 숙일 줄 알았던 것 같았어요. 아 뭐야, 와이프가 꼼짝도 안 하잖아. 누나가 이렇게 하면 다 된다며. 나 이혼까지 하기 싫단 말이야. 퇴근하고 도장 찍겠다는데 이제 어떡할 거야? 그렇게 사이좋던 남매가 투닥거리는 걸 밖에서 엿들으니까 속이 꽤 시원하더라고요. 어쨌든 퇴근하고 돌아와서 좀 조용한 분위기에 도장을 찍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신우에 대해서 간과한 게 하나 있었더라고요. 신우가 어마어마한 쌍년이라는 걸 잠시 망각했던 겁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신우가 출근 전에 봤던 그 몰골 그대로 집에도 안 가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황당한 건 제 짐을 전부 신발장으로 다 내던져 놨더라고요. 옷은 여기저기 짓밟혀서 더러워진 상태였고 화장품도 반 이상은 깨져 있었습니다. 신우는 제가 그 꼴을 보고 단단히 충격을 먹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저를 업신여기며 제 반응을 지켜보는 표정이 딱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옆에서 남편은 그저 저를 흘겨보고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 초조하거나 미안하다는 얼굴은 절대 아니었어요. 약간 꼴 좋다? 그럴 줄 알았다? 그런 느낌으로 저를 가소롭게 보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끝까지 자기 누나를 믿고 신우가 시키는 대로 할 생각인가 봅니다. 야, 이 집 내가 해준 거 알지? 너한텐 딱히 아쉬울 거 없을 거야. 이번 기회에 사람이 주제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느꼈길 바래. 그 쓰레기 들고 당장 내 집에서 꺼져. 그래요. 안 그래도 사준 사람의 손때가 묻은 집이라 그런지 구린내가 장난 아니었어요. 능력 좋은 척 할 거면 저기 강남 아파트 정도는 해줄 것이지. 겨우 서울 변두리에 빌라 하나 해줘놓고 돈 많은 척은 너무하셨어요. 해주고도 욕먹는 게 딱 이 경우인데. 평소 사회생활 잘 못하셨나 봐요. 이게 돌았나? 내 동생 혼자 사는 거면 당연히 강남 아파트 해줬어. 웬 거지 같은 년이 같이 기어 들어와 사는데 내가 처음부터 네 눈깔 높여주고 싶었겠니? 이제 보니 왜 결혼 못했는지 알겠다. 나이를 똥구멍으로 처먹었으니까 주변 남자들이 그쪽한테 미리 학을 뗀 거였네요. 아줌마 같은 사람을 노처녀가 히스테리 부린다고들 하죠. 우애 좋은 둘이서 노처녀 노총각으로 계속 끈끈하게 지내면 되겠어요. 남매가 계속 이렇게 지내면 고독사는 면할 거 아니에요? 좋은 거 맞나 모르겠네. 그때 신우가 분을 참지 못하게 제 뺨따구를 때렸습니다. 제가 이걸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찌검이 한 대도 아니고 2대의 3대까지 이어졌을 때 저는 보기 좋게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편집점을 잡고 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났죠. 이럴 줄 알고 혹시나 해서 전날 새벽에 카메라 하나를 설치해놨는데 정말 다행이었어요. 괜히 카메라 값만 날리는 줄 알고 조마조마했거든요. 제가 알아보니까 결혼 파탄 사유에 시댁의 부당한 대우가 속해 있다면 그걸 유책 사유로 쳐서 소송건으로 이혼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하마터면 억울하게 합의 이혼해 줄 뻔했지 뭐예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질질 끄나 몰라. 지금 안 때렸으면 이혼 미룰 뻔했잖아요. 덕분에 카메라에 잘 담겼으니까 이젠 인간 대 인간으로 갑시다.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는 건 사실 제 타입 아니거든요.
저는 바로 신우 뺨을 날린 후 머리채를 잡고 잡아뜨렸습니다. 그리곤 그동안 간섭을 당할 때마다 휘두르고 싶었던 마음을 담아서 들고 있던 가방으로 마구마구 내리쳤어요. 그러자 놀란 남편이 와서 저를 확 밀어내더니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거 순 깡패 아니야? 야, 그래, 이혼하자 해. 내가 여자랑 살길 바랬지 어디 깡패냥 끼고 한 이불이나 덮을 수 있겠어? 진짜 소름 끼친다. 사람이 어떻게 적당선을 모르고 그렇게 깝죽거리냐? 야, 너 처가에서 그딴 식으로 배웠냐? 제 발로 제 앞에 찾아와준 남편을 보니 그 면상이 그날따라 더 못나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꼴도 보기 싫어서 가방으로 얼굴을 날려버렸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너무 잘 가르친 거지. 대화로 안 통하는 새끼들은 이렇게 사랑의 매로 다뤄줘야 생각이란 걸 한다더라고. 너희들은 부모한테서 얼마나 좋은 양식을 얻어먹었길래 둘이 쌍으로 답이 없냐? 누가 남매 아니랄까봐 거지 같은 것도 매한가지다 참. 남편이 자기 맞은 게 억울한지 저한테 손을 올리려고 하던데 이미 그럴 거라 예상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들고 있던 가방으로 그 얼굴을 한 번 더 밀어버렸죠. 합의 같은 건 꿈도 꾸지 마. 나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거야. 이 거지 같은 빌라도 위자료로 다 뱉어내야 될걸? 아줌마, 그렇게 돈으로 동생 조종 잘하더니 어디까지 동생 뒤 봐줄 수 있을지 한번 보여줘 봐요. 전세 빌라밖에 못해주는 졸부재력 최대한 짜내봐야 될 거예요. 그렇게 저는 신혼집 같지도 않던 그 썩은 빌라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쓰레기가 되어버린 제 짐도 그 집에 어울릴 것 같아서 그냥 기부를 하고 나왔어요. 그 집이 방음이 얼마나 안 되면 3층이었는데 제가 1층으로 내려갈 때까지도 신우가 고래고래 비명 지르는 게 다 들리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다음날 바로 변호사 만나서 증거될 만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남편에겐 이혼 소송을 했고 그뿐만 아니라 신우에게도 폭력죄, 협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고소 때렸어요. 시댁의 가장은 신우였는데 남편 차도 할부로 사준 주제에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얼마나 자부심을 부릴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제 궁금증을 친히 풀어주려고 시부모께서 나서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늘 남편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도록 손을 놓고 있었다는데 제가 보기엔 손을 놓았다기보단 전적으로 신우한테 남편 관리를 맡겨놓은 것 같았어요. 저희가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도 신우만 난리를 부렸지 시부모 쪽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신우로 해결이 도롱 나버리니까 시부모가 뒤늦게야 나설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결혼 생활 내내 본 적 없던 시부모의 실체를 이혼하고 나서야 알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괜히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 봐요. 신우랑 남편 같은 자식이 만들어지려면 그렇게 자원을 주는 부모가 있어야 가능했을 거잖아요. 어쩜 한부모 자식 하는 짓이 그리도 똑같은 건지. 한날 시부모가 제가 어디 살고 있는지 모르니까 제 근무지를 찾아왔나 보더라고요. 제가 퇴근해서 주차장을 갔을 때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을 봤어요. 다 끝난 줄 알았던 골칫거리가 눈앞에 또 재발하니 겨우 털어낸 스트레스마저 다시 들끓는 느낌이었습니다. 시부모가 용케도 제 차를 찾아내 장난질을 해놨더라고요. 제 하얀색인데 아주 색깔별로 라카치를 예쁘게도 해놨지 뭡니까. 차에 그려진 낙서는 온통 돈에 눈이 멀어서 남편을 버렸네. 예우도 모르는 년. 이혼녀 꼴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보자 등등 자기 아들과 갈라선 것에 대한 원망이 한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퀴도 2개나 펑크나 있었고요. 그걸 사진으로 다 찍으면서도 기가 차서 계속 웃음이 나왔어요. 주위에서 사람들이 저를 힐끗거렸었는데 저는 원래 주변 시선에 둔감한 편이라 딱히 쪽팔린 건 없었습니다. 다만 수리비가 꽤 나오겠다는 것과 당장 차를 못 타게 생겼다는 짜증이 확 치밀었죠. 당연히 수리비는 제가 감당할 생각 추호도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시부모가 멍청했기에 일은 쉽게 해결되었어요. 시부모가 며느리 마지막 배웅하는 길에 보너스라도 챙겨주고 싶었나 봐요. 이렇게 깜짝 범죄를 저질러 주시니 말이죠.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힌 증거물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이 수고스럽게 범인을 찾을 필요도 없어서 더없이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고는 신고대로 했고 저는 스프레이 냄새 가득 나는 차 안에서 시부모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시부모가 저를 기다렸는지 제 전화를 받자마자 성량을 키우더라고요. 어디서 이런 속물에 찌든 애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내 아들을 망쳐? 네가 감히 내 자식들한테 손을 댔다면서? 내 새끼들 나도 훈육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귀한 자식이야. 착고락선이 봤지? 당장 고소 취하 안 하면 그게 겨우 시작인 줄 알아야 될 거다. 네, 그러세요. 고소 취하는 안 할 생각이니까 더 해보시라고요. 제 차 생각보다 손 많이 보셨던데 똥 싸지르기만 할 줄 알지 치울 줄 몰라서 어떡해요? 저 방금 재물손괴죄로 신고하고 연락드리는 거예요. 이미 청구된 돈이 많아서 등골 빠졌을 텐데 제 차까지 해결하려면 당분간은 쌀밥에 간장만 찍어 드셔야겠어요. 뭐야? 우리가 너더러 내 자식들 갖고 놀라고 결혼시킨 줄 알아? 감히 어른까지 협박하고 말이야. 어디 신고해봐라. 우리라고 신고 못할 줄 아냐? 내 새끼들 건드린 죄값은 내가 평생 눈 감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치르게 할 거야. 그렇게 아끼는 자식들인데 발목을 더 붙잡으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고 일을 저질렀어야죠. 다 늙어서 유치하게 낙서가 뭡니까 낙서가. 제가 경찰한테 친히 그쪽 집 주소 알려줘서 곧 찾아갈 거예요.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자식들 손잡고서 경찰 선생님들 따라가세요. 화목한 가정에서 다 같이 건강하게 자란 식구들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건 정말 몰랐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시댁 방문을 많이 해봤더라면 제가 결혼이란 실수를 안 저질렀겠죠? 시부모가 자식을 너무 과잉 사랑하는 게 문제이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장점이기도 했었는데요. 시부모가 자식의 뜻을 너무 존중해주는 덕에 저희 결혼 생활에 관심을 놓고 있었잖아요. 신우한테 자신들의 권한을 다 위임해서 보고받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만 신우 한 사람이랑만 실랑이를 벌였던 건 불행 중 다행인 점이 아닌가 뒤늦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저는 그 일이 있고 9개월이 지난 현재 일상생활을 완벽히 복구하였습니다. 제 인생에 결혼이 있긴 있었나 싶을 만큼 싱글의 삶을 너무 만족스럽게 살고 있어요. 결혼도 한 번 갔다 오니까 두 번까지는 환상이 안 생기더라고요. 이혼이란 아픔이 제가 살아가는 길에 긍정적인 걸음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게 그리 막 아픈 것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제 삶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저지만 이번 기회에 저 애정과다 집안에서 색다르게 깨우치는 게 있었길 바라네요. 아마 자기네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말이에요. 사연은 여기까지가 끝인데 다들 제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도 금똥 정도는 밟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똥은 똥이지만 덕분에 내 손에 들어온 숫자가 많아졌으니 금똥이라고 보려고요. 누가 뭐라 해도 제가 괜찮으면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 글을 마무리해야겠네요. 긴 글이었는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다음에 기회 되면 또 한 번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세요.